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때문에 일부 국내 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농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요청했습니다. 완도군이 난대 수목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일선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CJ 헬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건호봉 여수시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여수시가 거둔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완도군이 난대 수목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될 국립 난대에코 수목원 조성지로 완도군과 거제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후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황칠나무 등 750여 종의 희귀 난대 식물이 있는 완도 수목원. 지난 1991년 완도군 구내면 일대의 2천여 헥타르 규모로 난대림과 아열대 등 다양한 식물을 보존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1,000억 원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국립 에코 난대 수목원을 만들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완도군과 거제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700여 종류의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고 최대의 난대숲 자원과 다양한 산림식물종을 보유하고 있어 수목원 유치에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대 수목원은 반드시 국립 난대 수목원으로 이렇게 유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범국민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지역의 또 기관사의 단체가 함께 국립 난대 수목원 완도 유치에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100년 전부터 최근까지 원시 난대림이 보존돼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준공과 동시에 개장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2,500억 원을 투입해 기후대별 온실과 식물연구지구, 교육휴양지구와 6차 산업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난대 수목원 유치를 두고 지역민들도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민들도 다 열화 같은 마음에 우리 안도로 되기를 바라고 이제 또 우리가 안도로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저기 안도로 된다 하면 우리 군이고 우리 의회고 국민이고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야 되죠.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안도의 먹거리니까. 산림청은 8월부터 현장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거제시도 시민 서명을 받는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 두 지자체가 서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 최종 후보지는 어떤 곳이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목포는 민선 7기 들어 낭만 항구 목포라는 표어를 새롭게 내걸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항구 도시의 특색이 담긴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올해 가을은 전남 목포가 조금 더 특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을 무대로 한바탕 난장 공연이 펼쳐지는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곳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들로 꾸며져 이제는 목포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문화제 야행. 120년 전 개항의 역사와 원도심 주민들의 풍습을 한눈에 알 수 있어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들이 서로 개연성 없이 추진되면서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올해 가을부턴 목포시가 개별적으로 열렸던 행사들을 한데 모아 오는 9월과 10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목포 가을 페스티벌이 이제 2달 동안 열립니다. 항구 축제, 또 문화재 야행,
세계 마당 페스티벌, 크고 작은 각종 축제, 공연, 전시 이런 행사들이 9, 10월 달 이런 곳곳에서 펼쳐질 텐데 먼저 9월은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각종 음악회와 문화재 야행, 전국 통기타 축제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특히 해상 케이블카 개통일이 9월 6일로 예정돼 곳곳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 10월은 목포의 대표 축제인 항구축제의 막이 오르고 매주 금토일 3일 동안은 곳곳에서 마을축제와 버스킹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목포시는 각종 행사를 9월과 10월로 집중해 가을에 목포에 가면 낭만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 행사, 전국적인 행사, 또 전라남 도 행사, 우리 시의 이런 축제 행사들,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목포가 관광도시로 이제 발돋움한 거라 정말 멋있구나. 이런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문화행사 개최 시기를 가을로 집중해 중복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목포 가을축제만의 장점. 근대 역사 자원과 항구의 특색을 살린 각종 행사들이 목포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호가 출항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참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3가지를 한번 꼽아볼까요? 예, 우선은 민선 7기 들어서 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선은 제가 시민들과 약속한 이런 걸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이걸 했고요. 또 2035년까지의 우리 도시 기본 계획, 또 2040년까지의 여수의 중장기 발전 계획,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고, 또 여수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중요한 그런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경제 활성화 문제인데 7개 기업하고 제가 6조 2천억 원의 그 투자 협약을 했고 실제 투자는 한 21년까지 8조 원, 9조 원 정도 투자가 진행될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지금은 수소 경제가 화두가 돼 있죠. 그래서 수소 경제 기반을 만들고 여수를 수소 산업의 어떤 기본 도시로 중심 도시로서의 선포식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관광입니다. 1,300만 넘는 관광객이 계속 오시는데 어떤 관광객의 수보다도 지속 가능한 관광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했고 특히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이 오셔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낭만 포차도 이전을 한다거나 도시 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교통 이런 시설을 갖춘다거나 이런 것도 했고 또 문화도 제가 그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설립 이런 것도 확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4월에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민들이 정말 큰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여수시의 대응책이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수시 대응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엄중한 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산단의 대기업들은 1종, 2종 이렇게 해서 도에서 관할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가 도와 함께 우선 10가지 그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었고 민관이 참여하는 민관 그 거버넌스 협의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양이나 대기 오염 이런 거 다 제가 측정을 했고 또 지난 7월 1일부터는 여수 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간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시행 방안이 나올 텐데 시가 할 거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 밖에도 중앙정부가 할 일, 도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시가 끝까지 모니터하고 관리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옆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시장님, 여수시하고 의회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낭만포차 이전 문제, 그리고 남산공원 개발 문제, 최근에는 명량2 영화 세트장 제작 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의회의 갈등이 좀 비춰졌었는데요. 시장님 보시기에 이 시와 의회 갈등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사실 그 시의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데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견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 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아니고 시 정부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또 찬성하는 의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남은 임기는 3년입니다. 지난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혀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좀 밝혀주셨었는데요. 앞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여길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관광산업이 여수의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의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관광 그 인프라, 이걸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도가 이제 개발 계획이 있고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화양 지역에도 많은 관광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관광 콘텐츠가 더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화태 백야와 같은 교량을 연결하는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확충이 돼야 여수의 또 교통 문제, 또 그 자체가 하나의 명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수가 국제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 저희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대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세계 한상 대회가 있습니다. 또 22년에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회를 유치하자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23년에 개항 100주년입니다. 또 의미 있는 그런 국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3년의 순항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보복 수출 금지 조치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가 양국 갈등으로 번지면서 지역 농가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판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의 한 유자제품 수출 업체입니다. 창고 한편에 유자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해외 수출이 마무리돼 비어 있어야 하지만 일본 수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지역 유자농가 일본 수출액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상태였는데 보류된 건이 솔직히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게 물량으로 한 30컨테이너 정도 되는데 고흥군 전체 농수산물 해외 수출액은 620억 원, 일본 수출액은 2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유자가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농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식품 박람회를 시작으로 유럽 각지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촉비와 물류비 등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개별적으로 유자라는 제품을 수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우리 고흥의 실질적인 유자 재배 농가한테 좀 타격이 오래돼서 저희들이 유럽 등 동남아를 포함해서 수출 좀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 무역감정 여파가 지역 농가에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자체마다 판로 개척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보복 경제 도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중단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은 정부가 또 나서서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 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는 할 예정이라는 그러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 지방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서 일본하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냈고 일본 정부가 G20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무역을 약속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하는 한편 역사 왜곡을 멈추고 식민 지배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개 낀 여수 해상에서 어선과 낚싯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낮 1시 30분쯤 여수 남면 안도대교 동쪽 1.2km 앞 해상에서 4.97톤 어장관리선과 3.1톤 낚싯배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현장 확인 결과 낚싯배는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되고 있었으며 어장관리선은 자력 항해가 가능해 장지항에 입항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어장관리선 선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해양환경 관측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전남 바다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은 전남 지역 해역 관측 자료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의 관측 정보도 제공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오는 2022년까지 전남 195곳의 해역에 관측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열대야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아침에는 2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따라서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30도를 넘는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밤사이 해안과 내륙 곳곳에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습도 탓에 불쾌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10명 중 전원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니까요. 낮에는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고 습도 조절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